외국인들 투자 자금이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한국 증시를 떠났다. 한국 증시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연말 돼가지고 증시 불장이네, 뭐 이전에 전고점을 뚫었네 라는 것들을 뉴스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가이드라인 제공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영상 공유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한국 증시 연말 상승 분위기라든지 내년 상반기 때까지에 대한 분위기들을 조금 자료로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한국 증시에 매수를 하고 있는 거는 올해 초반부터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52억 달러가 지금 현재 순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로 봤을 때는 7조 원을 웃도는 금액이고, 거래량을 비교해 봤을 때 작년 12월 달에 연말까지 들어왔던 거래량이 3조예요. 3조.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 매수가 유입됐던 양이 3조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밖에 안 지났어요. 2024년도 상반기 기준으로서는 52억 달러. 대략 7조 원에 이게 육박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2배 이상 오른 거예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까지 매수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근데 왜 우리 한국 증시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고 떠나는가? 이게 참 딜레마죠. 그래서 한국 증시,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증시를 이길 수 없다, 혹은 뭐 기관과 큰 손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게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침체 분위기다, 뭐 지금 한국 증시 답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나가는 수치지만, 지금 현재 이 다 떠나가는 부분에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쌍그리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쯤에 돼가지고, 아니면 내년 상반기 때부터 언론에서 코스피가 3,300을 뚫었다, 아니면 코스닥이 1000PT를 뚫었다라는 소식 들면 그제서야 또 개인 투자자들이 달려들 거예요. 그럼 그땐 또 어떻게 되냐? 물량을 또 고스란히 받아 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불상사를 좀 없애보고자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국 시장의 저평가 해소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요새 상반기부터 정부가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PBR이 낮은 기업들 혹은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포함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 연계지수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상반기 때부터 저 PBR 종목들은 대부분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PBR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당 순자산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시가총액을 장부가액으로 나눠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쉽게 말해서 이 기업들이 벌어다 들이는 총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지금 현재에 대한 주당 순 가격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데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그러면 저 PBR 종목으로 이게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 PBR이 1 미만이면 기업의 지금 현재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PBR이 1 미만이다. 뭐 예를 들어서 0.5다. 그러면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매출보다 이 가격이 너무나도 저평가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회원국 지금 현재 PBR 위치를 좀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스탠다드 푸어 500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은 PBR, 이 현재 주당 순자산 가치가 4.6%입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 미만이 저평가인데 1 이상이면 고평가겠죠. 근데 이미 미국은 4.6%니까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니케이 225 같은 경우에는 PBR이 2.0입니다. 2.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는 2배 이상 고평가가 돼 있다라는 건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좀 많은 기업들이 0.9%예요. 0.9%. 그러니까 PBR이 1 미만이니까 지금 현재에 대한 가치는 얼마나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쌍그리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소비자 지표가 지금 현재 둔화가 됐어요. 제가 요번에 뭐 소비 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총생산 GDP라든지 이게 저번 주에 발표가 됐는데 뭐 기대에 대한 수치보다 뭐 높고 낮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거의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그게 바로 둔화 소식이에요. 둔화 소식.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9월로 집중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9월로. 이게 왜냐면은 쭉쭉 올라가서 여러분들 일단은 한 번 더 방송 시청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진짜 좋아요랑 영상 진짜 공유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일단 보시게 되면 G7 국가들의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수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5점에서 5.5% 고금리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죠. 남은 국가들 캐나다가 4.75%인데 이번 올해 인하를 했어요.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G7 국가에서 지금 현재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유럽 중앙은행이라고 하고 있는 ECB가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G7 국가에서 유럽과 캐나다, 그러니까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포함하면 지금 대부분 인하에 대한 분위기들을 가닥을 잡고가 있겠죠. 영국과 지금 현재 미국만 남았어요. 영국과 미국만 남았다. 지금 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를 단행한 국가들 보시게 되면 캐나다가 6월에 금리 인하를 했고 스위스가 3월에 금리 인하했고 멕시코가 3월달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표 2개를 해놓은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조기에 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난 뒤인 2022년도부터 금리 인상을 했다라면 브라질이라든지 칠레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갈 조짐이 보이니까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21년부터 빠르게 금리 인상을 했고 그리고 금리 인하는 그보다 더 빠르게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 사실상 물가에 대한 대처는 이 브라질이라든지 칠레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대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이렇게 했어야 됐죠. 21년도부터 빠르게 금리 인상하고 그 이후부터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서 경제를 연착륙을 시키는 걸 목표로 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브라질과 칠레에 대한 대응 속도보다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현재 뭐 FED라고 하는 페더럴이 그렇게까지 신뢰의 지수가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롬 파월의 지지율 또한도 뭐 재작년도 56%였지만 지금은 30% 언저리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착륙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페루 금리 인하했고 콜롬비아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다른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 문제예요. 미국이 지금 현재 올해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시간 싸움인데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정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이 경제에 대한 연착륙을 못 시킬 뿐만 아니라 물가 또한도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는 이러한 페널티 요소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FED라고 하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이 너무나도 더딘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다른 국가들이 이미 유럽이라든지 캐나다가 이미 금리 인하를 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왜 했냐라고 물어보면 중앙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이미 안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이미 인플레이션은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제롬 파월이라든지 나머지 연준 의장들이 똥꼬집만 부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쉽사리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9월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9월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 위험자산인 투자에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또 근데 일각에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간혹 가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금리 인하가 마냥 좋은 거 아니다. 금리 인하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내놓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경기 침체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하가 한다라고 해서 이게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일각적인 얘기는 했는데 그러나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겁니다. 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더라도 3%대에서 1%대까지 빠르게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1%대에서 0%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분석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많은 재정적인 상황들의 악화적인 요소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가? 전 세계적으로 뭐 물가가 계속해서 솟구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WTI 원유라든지 많은 재고 물량들 아니면 원자재 가격들도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안정을 되찾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근데 지금 경기 침체의 이 요소들을 계속해서 유발시키는 거는 미국의 뒤늦은 정책 대응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것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이 지금 현재 이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토론을 하고 있죠. 근데 제 말은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엄청난 파급 효과,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이 금리는 진짜 빠르게 떨어질 거고 조세 혜택으로 인한 기업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더 올라갈 거예요.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들을 염두에 두지 않는 정책을 내보내면서 금리를 빠르게 떨어뜨린다. 그럼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들이 체감적으로 확 더 느끼겠지만 금리를 내리면서 기업 친화적으로 계속해서 기업들을 복돋는 정책을 하면은 기업들에 대한 상승 효과, 성장률은 되려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입니다.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은 저 PBR 종목에 대다수 매수를 하는 상태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금리 인하 빠르게 내리고 제롬 파월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판돈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분위기로 안 나타난다, 불장이 안 나타난다, 이 상승장이 안 나타난다, 제가 채널을 삭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제하세요. 제가 만약에 내년도부터 올해 하반기 12월 달부터 내년도까지 불장에 대한 조짐이 안 나타난다, 채널을 삭제하겠습니다. 채널을 삭제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 참고하셔서 아 진짜 강하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9월에 금리 인하든 11월에 미국의 대선이든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조금 계속 눈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 또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보시게 되면 대만이라든지 일본 시장이 성공적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저번에도 지수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대만, 일본은 신고가, 최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대만, 일본 전부 다 아시아 증시죠. 근데 한국 증시 지금 현재 뭡니까? PBR이 0.9%예요. 니키에이에 대비해서 아직 상승하긴 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외국인 큰손 투자자들이라면 걔네들은 그게 확실해요. 밸류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밸류가 높다. 근데 가격은 저렴하다. 무조건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당연히 제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니케이도 많이 올랐고 대만도 많이 올랐고 나머지 신흥국 증시를 보더라도 많이 올랐는데 제일 안 오른 게 어디냐?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본도 성공적으로 올렸고 지금 현재 뭐 대만도 베트남도 저렇게 올려서 수익 봤는데 한국이라고 돈이 안 들어올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신흥국 시장인 대한민국 또한도 매수 자금 쏠리 현상이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제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홍콩이 휴장일에 들어가고요. 7월 3일에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조기 폐장합니다. 나스닥이라든지 다우가 조기 폐장이 수요일날 이루어지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휴장일에 들어갑니다. 예, FOMC 의사록도 또 이날에 있는데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FOMC 의사록이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있다. 제가 스케줄표를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수요일이네요. 그러니까 7월 3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휴장일에 접어드는 게 7월 3일이고 이날에 FOMC 의사록도 같이 있을 예정인데 의사록에서는 별말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이 FED 이 총재들 말이라고 하면은 뭐 금리가 올해 한 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거의 이거에 치중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7월 11일 다음 주에 있을 CPI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 지표입니다. 여기에다가 7월 30일 날 7월 달 말에 FOMC에서 금리 결정이 있다 보니까 이거 두 개 보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을 소비자 물가 지수라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생산자 물가 지표 확인한 후에 7월 말쯤에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제일 중요한 이벤트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올까? 뭘 어떻게 나오겠어요?
대부분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조짐인데 이게 버틸 수가 없다니까요. 금리 인하를 해야지. 그러니까 9월달 봅니다,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잘 가겠죠. 외국인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매수 자금 또한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는 건 3200pt 무조건 간다라는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30만원, 35만원 가고 삼성전자가 10만원만 찍었더라도 3000pt 무조건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러한 분위기인데, 코스닥 지수도 보면은 이게 애당초 코스닥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전기차 테마주들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또 다른 분위기로서 연출이 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로서는 코스닥 지수가 여러 가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가총액 1위라고 하는 에코프로 BM이 있죠. 에코프로가 3위, 에코프로 BM이 1위, 3위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수주가 더 활발하거나 아니면은 더 발전이 되어야지 코스닥 지수에 대한 상승 견인이 가능할 텐데, 전기차에 대한 전망은 전 흐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폐지 법안들을 들고 나오고 있고, 전기차는 없어져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 선전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전기차에 대한 힘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가총액 1위, 3위를 되차지할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HLB가 그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이 밑에서부터 이 받쳐줄 수 있는 애들은 이거밖에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올해, 내년 반도체밖에 없어요. 이 지금 이제 테크윙이라는 종목들 아니면은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는 이 반도체 생산 라인 애들이 치고 올라올 겁니다. 시가총액을 치고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스닥이 만약에 950pt까지 언저리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 그거는 아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들이 동반적으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동반적으로 상승해서 올라올 가능성을 높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소재 아니면은 냉각 소재, 유리 기판 소재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한 뭐 AI 관련돼 있는 최첨단 소재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 점에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이제는 망설이지 마세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저희 주식투자마을 어플 설치해서 오늘이라도 고객상담 채팅을 주시면 여러분들 내일이라도 빠르게 매수하고 공격적으로 수익 올리는 것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